오늘도 빡치는 일이 있었나요? 억울한 일이 있었나요? 사람에 치여 피곤하고 미래가 불안한가요? 이런 질문에 한결같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산다. 마치 신발에 들어온 모래처럼 별것 아닌 일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게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감정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에 혼자 불편해하며 끙끙거리기도 한다.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생활을 해내지만 때때로 혼자 감정의 쓰나미에 휩쓸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한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든가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유난 떨지 말라는 말에 소심해지고 혹여 공감해주는 사람이 만나도 그에게 답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마음의 상처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쌀알 만한 고통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낀다. 쌀알 만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상처는 내가 돌봐야 한다. 상처를 돌보려면 상처를 인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일상적인 고통이라 아프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상처란 무엇이며 내게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저자는 직장에서 갑질과 사내 정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경험이 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명상과 마음챙김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처가 무엇이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이 책은 저자가 다른 사람은 자기 같은 고통에 시달리지 않길 바라며 쓴 책이다. 상처에서 나를 건져줄 13가지 필살 기법. 모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상처 없는 삶은 없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내게 상처를 줄 것이고 나는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심리적 맷집을 기르면 상처를 받아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 특히 매일 생존 경쟁의 장에서 분투하며 상처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 나를 돌봐줄 비장의 기술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독자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상처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감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듯이 왜 상처라는 바이러스가 마음을 침투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한다. 상처를 알고 원인을 알면 치유는 어렵지 않다. 사람에 따라 상처의 종류와 깊이는 모두 다르기에 무엇이 제일 잘 맞을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정말 심각한 상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현재 마음 상태를 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도 실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가 치유에 적합한 상태라면 끌리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길 권한다. 마음의 상처를 즉시 가라앉혀주는 응급조치 기법들. 분노와 좌절로 마음이 쿵쾅거릴 때 가슴에 손을 얹어 감싸 안기. 몸이 긴장되고 숨이 가쁠 때 심호흡. 생생하게 떠오른 나쁜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 페이드아웃. 마음이 어수선해 한자리에 있지 못할 때 마음 챙김 걷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거리 두기.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이 깊을 때 곤지곤지 마음챙김 중개법. 갑자기 공격을 받거나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의 위치 바꾸기. 꾸준히 연습해서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면 좋은 기법들. 명상 입문자라면 5분 호흡 마음챙김 명상.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흐르는 시냇물 위에 나뭇잎 띄우기. 마음과 함께 몸도 아프다면 몸 마음 챙김 명상. 안전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면 마음 챙김 글쓰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다면 마음 챙김 기반 자기 노출. 상처받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자비 마음 챙김. 책 속으로 B25. 마음의 상처는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 어딘가에 아픈 상처가 붙어 있습니다. 삶이 다양하듯 상처도 다양합니다. 상처를 풀지 않으면 그 상처는 다시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41. 상처는 받는 사람의 아픔입니다. 주는 사람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더라도 절대 사죄하지 않습니다. 사죄하는 순간 죽음보다 큰 두려움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지요. P71.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시되어도 되는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생겨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에 걸맞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화, 분노, 억울함, 모욕감, 수치심 등의 감정이 일어나지요.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즐거운 감정이 들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면. P87. 상처를 치유하려면 몸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일단 멈추고 상처를 들여다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외면하고 덮어버립니다. P109. 마음 챙김 수행은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를 빼앗기면 삶에서 경험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순간 역시 놓치게 됩니다. P111. 기꺼이 경험하기나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받아들임, 수용은 번개를 맞고 살아남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번개를 맞았을 때 전류가 머리에서 발끝으로 자연스럽게 모두 흘러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내적 경험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상처의 전류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P141. 동시에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 저절로 상처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상처 기억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과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이자 거리를 둔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상된 상처의 생생함이나 부정적 정서가 감소합니다. P156. 인지적 탈융합은 마음의 무대에 올라온 생각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내면 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응용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둑 위에 앉아서 시냇물 위를 떠 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다 있다고 상상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동시에 시냇물 위를 떠내려가는 나뭇잎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금여기에 내면 경험을 적어서 나뭇잎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생각뿐 아니라 감각, 감정, 이미지, 기억 등을 띄울 수 있습니다. P163. 상처받은 사람의 내면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감정이 솟구치고 몸의 여러 기관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억울하거나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마음속 폭풍우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럴 때 마음 챙김 걷기로 폭풍우의 에너지를 빼줄 수 있습니다. 상처로 뒤범벅이 된 내면 경험을 정리하게 되고 상처로 인한 폭풍우의 악순환이 끊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P179. 상처를 푼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누적된 긴장의 에너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상처를 풀려면 긴장한 곳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이 하는 말을 알아차리면 상처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P215. 혹시 의존적이고 눈치 보고 인정받고 싶어 조바심을 내며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나의 몸, 나의 마음과 소통하면 나 자신의 경계를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남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상처의 기억을 속 시원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의 기억에 뒤범벅되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